네, 이번에는 2019년 8월 ITQ 엑셀 기출문제 B형 함수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성별입니다. 주민번호의 여덟 번째 글자. 여덟 번째 글자니까 여기겠죠. 1, 2, 1, 2, 1, 2 되는 부분. 그래서 얘가 1이면 남성, 그 외에는 여성으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와 mid 함수가 나왔네요. 자, if 함수부터 보겠습니다. if 함수, if 뭐라 그랬었죠? 뜻, 만약 뭐뭐이면. 그래서 자, ITQ 엑셀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문제의 이면이 한 번 나오면 if 몇 번? 한 번. if 두 개 나오면 몇 번? 두 번. 근데 지금 이면이니까 if 몇 번 나왔어요? 이면이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 if 몇 번 써요? 한 번 쓰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if는 한 번만 쓰시면 되고, 남성 그 외에는 여성으로 구하시오 나왔네요. 그래서 if 함수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if는 만약 뭐뭐이면, 그래서 이면이 한 번 나오면 if 한 번, 이면이 두 번 나오면 if 두 번 쓰는데, 자, if 어떻게 쓴다 그랬었죠? 일단 함수의 뜻부터 보면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이 조건이 맞으면 참을 보여주고 조건이 틀리면 거짓을 보여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if는 이렇게 써요. 는 쓰고 함수 쓰고 함수 시작 알리는 가로 열고 if의 조건 참 거짓. 그래서 조건이 만족하면 참에 있는 자리에 있는 걸 보여주고요. 조건이 틀리면 거짓 자리에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 그랬었죠? 조건 자리에 어떠한 함수를 써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끔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if랑 mid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if의 조건 자리, 여기 if의 조건 자리에 뭘 써요? mid 함수를 써서 이 mid 함수에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면 참, 틀리면 거짓인데, 지금 이 여덟 번째 글자가 1이면 여기 2면 이전까지 얘가 뭐예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참 자리에 남성이 들어오면 되겠고요. 거짓 자리에는 여성이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f의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준치가 50 이상이면 적정, 나머지는 미달로 표시하시오. 그리고 이 기준치의 값들을 판별을 할 건데요. 자, if 쓰고 어디 있죠? A2가 몇 이상? 50 이상이면 맞으면 적정, 틀리면 나머지는 미달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하고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조건 자리를 잘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시키면 적정, 틀리면 미달인데, 자, 이상 어떻게 표시했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런 게 이상이고요. 이하는 이렇게 표시, 초과는 이렇게, 미만은 이렇게, 같다는 이렇게 표시, 같지 않다는 이렇게. 그래서 이 부호의 순서들, 이상일 때 이 순서들, 이하일 때 이 순서들, 같지 않다 이 순서가 만족해야 정확한 조건값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if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같이 나와 있는 mid 함수를 보겠습니다. 자, mid 형제가 있었죠. 뭐였죠? left, right, mid. 그래서 자, left는 어떠한 셀에서 왼쪽에서 몇 개 필요한지를 가져다 주는 함수고, right는 어떠한 셀 또는 값에서 오른쪽에서 몇 개. mid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특정 지점에 있는 값을 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여기에 여덟 번째 글자 1 요죠. 얘 중간에 있는 어떤 값을 특정한 값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mid 함수를 쓰라고 문제에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예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2 셀에 A2 셀인데 제가 이거 오타를 안 바꿨네요. A2 셀에 있는 코드의 특정 값을 임의로 추출합니다. 그래서 A2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left, right, mid를 써볼게요. 자, left를 쓰면 A2 3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BLF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A2 값에서 어떻게 왼쪽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갖고 와서 BLF가 나오는 거예요. 자, 라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3 써봅니다. 라이트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뭐가 나오겠죠? 105가 나오겠죠. 그렇죠? 오른쪽에서 색이니까요. 이렇게요. 그래서 105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요. 주의할 것은 라이트 같은 경우는 순서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갖고 오는데 입력된 있는 것들은 이 셀 기존 값에 있는 순서대로 갖고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id
A2, 5,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갖고 올 거냐면은 19를 갖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갖고 오는지. 자, A2 셀에서 몇 번째, 다섯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이 몇 번째는 왼쪽을 기준으로 갖고 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몇 개요? 하나, 둘 해서 19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몇 개 갖고 와요? 다섯 번째에서 몇 개? 두 개. 그래서 19를 갖고 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문제 되게 친절하게 돼 있어요. 여덟 번째 글자가 1이면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미드, D5의 몇 번째? 여덟 번째 하나. 그럼 얘는 지금 1이죠. 그쵸? 그래서 1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 요 미드 이게 if 함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성별 씁니다. if의 조건에 뭐 쓴다? 미드 조건이 뭡니까? 이 주민등록번호 가운데. 그래서 여덟 번째 첫 번째가 얘랑 뭐랑 똑같아야 돼요? 1. 따옴표 넣어줘야 되죠. 그쵸? 네. 쓰면 남성, 그렇지 않으면 여성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1번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2일 때는 여성이 나왔죠? 여기도 여성, 여기 남성, 여성, 여성, 남성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문제 상당히 자주 나오고 if 자리에 조건이 있는 것들이 mid 나올 때도 있고 뭐 left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if 자리에 조건이 어떤 것들 또는 우리 예시에 본 것처럼 뭐 이상, 이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근무월, 근무일에 월을 추출하여 월을 붙이시오. 그래서 and 연산자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근무월, 이 근무일에 돼 있는 이 날짜들에 있는 값들을 월만 갖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month도 형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month는 월 갖고 오는 게 있죠. 뜻이 월이니까요. 그러면은 연도 갖고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year 함수가 있고요. 날짜를 갖고 오는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day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ear, month, day 그리고 date 함수가 있는데 date 함수는 뭐냐면 내가 연, 월, 일을 써서 날짜를 만들어 주는 함수예요. 변환하는 함수.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year, month, day는 똑같이 써요. 그래서 가로 안에 어떠한 날짜 값을 갖고 오면 year는 연도, month는 월, day는 일을 갖고 옵니다. 자, 데이트는 뭐냐면 연, 월, 일을 써서 이 연, 월, 일에 맞게끔 날짜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데이트 19, 07, 26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뭐가 나올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값은 이렇게 나와요. 1919년 7월 26일 2019년이 나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2000을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본값은 1900년대로 엑셀에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2000년도를 쓰시게 되면 2000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쵸? 제가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month 월 어디에요? 근무일 여기죠? 그 다음에 and 연산자 써서 월 이렇게 쓰시면은 끝나요. 자, 여기에서 제가 근데 뭘 할 거냐면은 자, 데이트 함수를 써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D5셀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추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외로요. 그냥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제가 쓸 함수는 뭐냐면은 데이트 레프트 미드 함수를 쓸 거예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만 한번 보세요. 데이트의 감을 한번 보시라고. 자, 데이트 레프트 연도니까 여기서 몇 개 갖고요? 왼쪽에서 두 개. 자, 미드 월이니까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부터 두 개 갖고 오네요. 그쵸? 그러면 0일 갖고 와지겠고요. 자, 미드 쓰고 똑같이 여기 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0, 2를 갖고 올 거니까 이번에는요. 자, 이렇게 하면은 보이세요? 연도로 갖고 왔어요. 1980년 01월 02 이렇게. 그래서 데이트 함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데이트 쓰고 내가 연도로 레프트로 끌고 온 거고요. 월을 미드로 끌고 왔고 월 똑같이 날짜를 끌고 온 건데, 자 만약에 1980년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80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엔드 연산자를 써서요. 여기다가 요 앞에 이렇게 20을 붙이면은 이렇게 20을 붙이면 2080년이 되고 또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다르게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데이트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바로 3번 갑니다. 3번도 쉽죠? 네, 최대 근무 수당 단위원. 그래서 맥스 함수 쓰래요. 자, 맥스 함수도 상당히 쉽죠. 어떻게 쓰느냐? 자, 맥스 형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 맥스, 민, 미디안, 라지, 스몰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 맥스는 어떤 범위를 두면은 그 범위의 최대값, 민은 그 범위의 최소값, 미디안은 중간값, 라지는 어떤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거 갖고 오는 거고, 스몰은 어떠한 범위에서 몇 번째로 작은 거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에 따라 결과값을 제가 추출해 볼 건데요. A2부터 A6까지를 한번 잡아 볼 거예요. 자, 맥스 A2, A6 제일 큰 값 얼마예요? 50. 민 A2, A6 작은 값 10. 자, 미디안은 가운데 값이니까 세 번째 값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값이 30이기 때문에 30. 자, 라지 A2부터 A6. 자, 콤마 2. 무슨 뜻이냐면 A2부터 A6 셀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갖고 온다. 두 번째로 큰 값 뭐죠? 40. 똑같이 스몰 두 번째 쓰면은 두 번째로 작은 값 뭐예요? 20.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셔야 돼요. 자, 라지로 맥스를 표현할 수 있고요. 스몰로 민을 표현할 수 있어요. 라지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1. 그쵸? 1 쓰면 뭐예요? 제일 큰 값. 제일 큰 값이니까 뭐예요? 최대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면 되고요. 민도 똑같아요. 스몰 1 쓰면은 그 범위에서 최소값이기 때문에 맥스는 라지 1과 똑같고 민은 스몰 1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결과값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그냥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맥스 최대 근무 수당 여기네요. 77,000원이 되겠습니다. 4번. 4번은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복잡해 보이는 함수일 수 있어요. 근데 원리를 아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라운드부터 볼게요. 라운드 업. 자, 라운드 업도 형제가 있어요.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그리고 trunc라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뭐 인트 함수도 있긴 한데 뭐 여하튼 인트는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쓰는 법들은 다 똑같아요.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trunc. 그래서 어떠한 값, 이 값은 뭐가 되겠죠? 당연히 숫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라운드는 숫자를 반올림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어떠한 값들을 쓰고 조건을 쓰면은 라운드는 반올림할 때 쓰고, 라운드 업은 올림할 때 쓰고, 라운드 다운은 내림할 때 쓰고요. trunc는 버림할 때 씁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써요. 복잡하죠. 자, 0이 기준이고요. 1, 2, 3, 4, 5, 6, 7, 8, 9, 10 쭉 따라가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쭉쭉쭉 마이너스 3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이 0부터 볼게요. 자, 0은 뭐냐면 정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정수로 표시한다는 얘기는 자, 라운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로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요것도 예제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설명 먼저 들으세요. 자, 1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 2를 쓰게 되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 그래서 예전에 ITQ 엑셀에서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친절하게 예시를 해서 이렇게 쓰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또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이렇게 좀 헷갈리게 나왔었어요. 요새는 좀 쉽게 나오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네. 그래서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1을 쓰면 10의 자리까지 표시하는 건데 10의 자리까지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 되고요. 100의 자리까지 표시 마이너스 1을 쓰면 100의 자리까지 표시가 되는데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려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13,000이니까 100의 자리까지 표시했죠. 그쵸? 그 무슨 얘기냐면 1000의 자리까지 표시했네요. 그쵸?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했네요. 그럼 이거는 조건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고 라운드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1, 2, 3, 4, 5점, 1, 3, 5, 7 이렇게 값이 입력되어 있어요. 라운드 A2에 2를 쓰게 되면 소수 어떻게 되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에서 이렇게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1, 4가 표시되고요. 1을 쓰게 되면 자 3에서 반올림,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 0을 쓰게 되면 여기서 반올림 하니까 이렇게 표시되고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1, 2, 3, 5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4에서 반올림 하니까 1, 2, 3, 0, 0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라운드의 조건을 뭘로 해야 된다? 마이너스 3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D-average 함수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 값 자리에 D-average 함수가 들어가서 이 D-average를 구한 이 평균 값들을 마이너스 3 조건을 써서 이렇게 표시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까요? 자, 그래서 라운드를 쓰는데 어떻게 쓴다? 여기에다가 D-average를 쓰고 마이너스 3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 우리 함수는요. 얘를 이쪽으로 옮겨볼까요? 그래서 라운드를 쓸 건데 D-average 함수를 써서 마이너스 3을 써서 이렇게 표시할 거다. 자, 그러면 D-average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자, D-average 함수도 형제들이 있어요. D-sum, D-average, D-count, D-count A, D-max, D-min. 자, 그래서 얘네들을 앞에 D가 붙는다 그래서 무슨 함수라고 했었었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네. 그래서 어떤 데이터 범위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의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D-sum은 합계, D-average는 평균, D-count는 개수, 숫자, D-count에는 문자의 개수, D-max는 최대값, D-min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쓰는 법들은 다 똑같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여기 있는 함수 중에서 하나 이름을 쓰고 전체 범위 몇 번째를 있고 조건을 쓰는 건데, 자, 전체 범위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F4로 고정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요. 조건은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항상 블록으로 잡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예제로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일반 학생들의 점수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합계니까 D-sum을 써야겠네요. 조건이 뭐죠? 일반 학생들의 점수 합계니까 조건은 1반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D-sum A1에서 D5 여기 다 잡아요. 그 다음에 범위는 이렇게 다 잡는 거예요. 전체 범위니까 이렇게 헤드라인까지. 자, 점수가 몇 번째 있죠? 내가 범위 이렇게 잡으면 전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지 보면 되는데 몇 번째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수가 세 번째 있네요. 그렇죠? 조건이 뭐예요? 소속이 1반. 소속이 1반이니까 A1에서 A2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색깔로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결과값은 126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전체 범위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블록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하는 거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D-average부터 해볼게요. 어디 범위, 전체 범위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잡아도 감점은 없습니다. 아마 답안지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만 입력하고 함수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전체 잡으셔도 감점은 없습니다. 잡으시고, 자, 몇 번째예요?
홍보부 근무수당이죠. 근무수당 몇 번째 있어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네요. 조건이 뭐예요? 부서가 홍보인 거. 이렇게. 자, 근데 얘를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이 값을 어떻게 한다? 평균을 올림해서 1,000원 단위까지 구하래요. 그래서 반올림 올림하니까 라운드 업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3 쓴다 그랬었죠? 그래서 65,000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 에버리지를 써서 이 값을 찾고 이 값을 라운드업을 써서 올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아마 B형 중에서는 이 함수가 제일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마케팅 사원의 수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그래서 정의된 이름이니까 여기가 이름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블록을 잡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름을 이용하지 않아도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카운트업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카운트업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카운트 if. 그래서 카운트 if와 유사한 거 뭐 있었죠? sum if와 average if. sum if와 average if가 형식이 조금 다르고요. 카운트 if가 형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sum if, average if는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스쳐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 조건 구할 범위. 왜냐하면 sum이나 average는 어떠한 숫자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구할 범위, 합계를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합계 또는 평균을 구할 범위를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카운트 if는 조건 범위에서 조건만 지정하면 따로 구할 범위라는 게 없겠죠. 조건만 만족하면 되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 그래서 카운트 if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 어떻게 한다? F4 고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제로 보겠습니다. 코드 A의 점수 합계 및 점수 평균. 자, 그래서 sum if. 자, 코드 A가 조건이죠. 그래서 조건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블록을 이렇게 잡았던 거고 조건은 A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고 더할 범위가 어디예요? 점수 B 2에서 B 6. 그러면은 A 합계 50이 나오고 여기가 범위고 여기가 더할 범위가 되겠습니다. 에버리지 if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25가 나옵니다. 똑같이 이 범위들 잘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있는 범위고요. 여기는 더할 범위, 평균을 구할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카운트 if 볼까요? 카운트 if는 코드 A 점수 50 이상인 것만 볼게요. 그래서 점수 50 이상인 거니까 범위가 어디죠? 여기죠. 조건이 있는 범위 여기에요. 조건이 뭐냐면 50 이상 항상 따옴표 안에 순서 지켜주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 있죠?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는 건데요. 자, 똑같이 오른쪽 걸 유념하시면서 왼쪽 거를 보겠습니다. 자, 카운트 if 마케팅 사원의 순위가 어디예요? 블록 잡으면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이름 정의로 바뀐다. 조건이 뭐예요? 마케팅이죠. 마케팅. 그래서 이 조건이 있는 범위에서 조건을 보시고 내가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원수 2명이네요.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자, 6번 VLOOKUP 단골 문제죠. 그래서 VLOOKUP은 설명을 해드릴 거긴 한데 공식이 있었다고 했었죠.